항상 이렇게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 큰아버님께서 올해 연세가 86세시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멋지시고 정말 꼿꼿하시고 너무 멋지셔서 항상 그 비결이 정말 궁금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비결을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요. 안녕하세요. 아토피 언니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복장이 요즘 제가 라멘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딱 라멘집 알바 복장입니다. 지금 오자마자 찍고 있는데요. 라멘집에서 일을 하니까 처음에는 주방에서 일을 했어요. 저는 태어나서 주방 알바는 처음이거든요. 막 고기도 썰어보고 설거지도 막 물론 기계가 요즘은 많이 도와주지만 설거지도 해보고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또 마스크를 끼고 일을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위생을 또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아시죠, 여러분? 아토피는 정말 사계절이 힘들지만 여름이 정말 힘들거든요. 왜냐면 땀이 나는데 이제 또 마스크까지 해야 되면 정말 숨도 안 쉬어지고 얼굴에는 열감이 더 올라오고 정말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일주 전부터 이제 홀알바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홀알바도 물론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제가 사장님께 정말 양해를 구했어요. 제가 이제 에어컨이라도 빵빵하면 좀 어떻게든 견뎌보겠는데 또 쉽지 않더라고요. 여름에. 그리고 막 계속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땀도 나고 또 얼굴에 막 열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했더니 땀띠가 생기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가슴골, 약간 이 안쪽은 이제 땀이 차니까 땀띠가요. 그리고 막 팔 접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도 땀띠가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땀이 나면 거기에 땀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너무 피부가 좋아져서 사람들이 얼굴 피부 좋아졌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왠지 요즘 제가 바꾼 습관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얼굴 피부가 좋아진 느낌이 들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항상 이렇게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 큰아버님께서 올해 연세가 86세시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멋지시고 물론 요즘 되게 젊게 많이 사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볼 땐 정말 너무 멋지신 거예요. 어떻게 저 연세에 저렇게 건강하시고 또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 정말 꼿꼿하시고 너무 멋지셔서 항상 그 비결이 정말 궁금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비결을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요. 항상 샤워를 하시고 이렇게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고 마지막에 찬물로 샤워하신 지가 뭐 봄, 여름, 사계절 상관없이 추운 겨울에도 마지막엔 항상 찬물로 하셨었대요. 새벽기도 가시기 전에 항상 그렇게 좀 몸과 마음을 또 정돈하고 찬물이 엄청 차갑잖아요. 그런데 좀 마음을 다스리고, 예. 그렇게 이제 하신 지 되게 오래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좀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니, 뭔가 비결을 뭔가 배운 느낌? 뭔가 비결을 발견한 느낌? 그러다가요. 제가 의사의 반란 책을 읽다가 찬물이 왜 좋은지 근거를 들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의사의 반란 책을 보기 이전에 큰아버님의 이야기를 듣고 3개월 전부터 항상 마지막에 찬물로 샤워를 하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중증 아토피로 너무 고생을 했을 때 너무 가려울 때는 진짜 가장 뜨거운 물로 막 몸을 지졌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면 피부가 엄청 자극적인 걸 알면서도 너무 가려워서 긁다가 정말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니까 뜨거운 물 중에서도 최고 강하게 뜨거운 물로 해서 제 몸을 완전 진짜 지져버렸었어요. 그 정도로 가려움과 아픔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뜨거운 건 뜨겁지도 않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굴 피부는 지금 요즘 좋아졌다고 하지만 사실 몸에는 아직도 이제 그런 자국들? 아픈 자국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따뜻한 물에 되게 좀 익숙해지기도 했고
뭔가 찬물을 하면은 뭔가 내 열을 뺏기는 느낌이 들어서 그동안은 계속 따뜻한 물로만 샤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뭐 큰아버님의 비결을 듣고 제가 그냥 바꾸고 싶은 거예요. 저의 어떤 습관들을. 그래서 3개월 전부터 계속 차가운 물로 샤워를 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기 쉽진 않은데 이제 중간 물로 뭐 머리도 감고 다 하다가 마지막에는 항상 막 소리를 지르면서 처음에는 막 엄청 소리를 지르면서 막 찬물로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가뿐하게 오히려 뭔가 개운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의사의 반란 책을 읽으면서 찬물로 샤워하면 왜 좋은지에 대한 근거를 좀 찾을 수 있었어요. 이게 꼭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저는 요즘 진짜 피부가 좋아졌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물론 제 몸은 어, 땀띠 때문에 좀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지만 얼굴 자체는 정말 피부가 좋아졌기 때문에 좀 이 이야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 의사의 반란 책을 도서관에서 보게 돼가지고 도서관에서 읽다가 최근에 구입까지 했어요. 저의 어떤 아토피 바이블처럼 좀 두고두고 보고 싶어가지고 구입을 하면서 저한테 되게 한번 보고 또 보고 틈날 때마다 또 보고 또 보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찬물로 왜 씻어야 되는지 그 근거를 우리 신우섭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좀 근거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료실을 찾아오는 환자분들을 보면 대부분 몸이 차갑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여름에도 전기장판을 켜놓아야 잠을 잘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첫 줄을 읽고선 너무 공감했던 게 제가 어, 아토피가 있어서 얼굴로 열감이 막 두피까지 막 올라오지만 산발은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되게 한기가 느껴지고 추웠어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전기장판을 틀어놓고 잤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뜨겁게 해도 몸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지금 여름이잖아요. 근데 여름인데도 잠잘 때에는 전기장판을 켜고 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전기장판을 진짜 높게 해서 자야지 새벽에 춥지도 않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지금 전기장판도 껐습니다.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바깥 활동을 하기 힘들고 차가운 곳에 가면 손가락, 발가락이 저리고 아프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특히 아랫배가 차갑게 느껴지고 배를 만져보면 돌덩이 같은 것이 뭉쳐져서 잡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증상은 몸이 차가워지면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증상이 있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서 열을 내는 중요한 부위가 바로 복부입니다. 배가 따뜻해야 하는데 질병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배가 차갑습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없는 것이지요. 이는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식습관이 잘못되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이 책을 거의 뭐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식습관이거든요.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시기를 바랄게요. 추천드려요, 정말.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할 때 항상 따뜻한 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물을 쓰는 순간에는 몸이 편하지만 따뜻한 물은 몸에서 열을 빼앗아 갑니다. 따뜻한 물은 몸에서 열을 빼앗아 간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따뜻한 곳에 있으면 몸 안에서 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열을 배출시킨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몸을 춥게 해줄 때 우리 몸속에서는 열을 만들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반대로 겨울철에 춥기는 하지만 찬물로 샤워를 하고 나면 샤워할 당시에는 몸이 얼어붙는 것처럼 덜덜 떨리고 힘들어도 샤워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 몸에서 열이나 추운 것을 모릅니다. 우리 몸을 춥게 해줄 때 우리 몸속에서는 열을 만들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열을 내주는 일을 반복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그 열로 인해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제가 여름이 돼도 전기장판을 놓치지 못할 만큼 몸이 한기가 느껴지고 힘들거든요. 특히 발도 시렵고. 근데 좀 그거를 이렇게 버텨봤어요. 그리고 지금 전기장판을 안 틀고 잔 지 한 달 정도 되어 가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습관이 잘 안 돼서 그런지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 중간에 한기나 이런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춥게 해줄 때 우리 몸속에서는 열을 만들고, 그러니까 제 안에서 자연적으로 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 몸이 노력하고 있나?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안 해보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좀 그동안 뭐 스테로이드, 너무 많은 약들, 주사들 너무 많이 만성으로 이렇게 되기까지 좀 약으로만 계속 그랬기 때문에, 약 부작용도 너무 심했기 때문에 자연치유, 식습관 이런 거에 이제 점점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더 확실히 생기게 된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몸이 사력을 다해 가동하며 온몸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몸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혈액순환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로 씻으면 우리 몸의 해독작용이 왕성해집니다. 해독작용이 된다라는 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찬물로 샤워를 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져 온몸 구석구석에 쌓여있던 약성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항암제 같은 약을 썼던 환자들에게 더 잘 나타나곤 합니다. 어떤 게 나타나냐면은 이렇게 좀 암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샤워를 하고, 찬물로 샤워를 하고 욕실에 들어갔더니 가족들이 약냄새 같은 것이 난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찬물로 샤워하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에는 1년 365일 내내 찬물로 샤워할 수 있게 몸을 단련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이 상쾌해질 것이고 머리가 맑아지고 힘이 넘치는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제가 그 멋있는, 그리고 꼿꼿하시고 젊게 사시는 큰아버님을 보면서 비결이 너무 궁금했는데, 찬물로 씻으신다는 말을 듣고 그냥 무작정 따라해봤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사례들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다른 건 몰라도 제가 3개월 동안 찬물로 씻었더니 얼굴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사실. 그래서 아직까지 몸은 땀이 생기기 때문에, 땀띠 때문에 여름에 좀 고생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얼굴이 많이 좋아졌고, 또 집에 오면은 빨리 찬물로 샤워해가지고요, 또 제 몸을 강화시키고 단련시키려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프고 그러면 힘이 없으니까 꽁꽁 더 싸매고 그게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아침에 정신이 맑아지고 그냥 개인적인 느낌으로도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름이 정말 힘든 시기예요. 건강하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탈진이 되고 힘든 시기지만, 아토피를 가지신 분들한테, 특히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여름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할 수만 있다면 에어컨이 빵빵한 데서 있고 싶지만, 또 에어컨을 많이 써도 냉방병 걸리고 또 건조하고, 그렇다고 또 그런 일만 계속 할 수 없잖아요. 저도 막 이렇게 조금이라도 제가 주사비라도 벌어보려고 이렇게 알바도 해보고 있는데 계속 움직여야 하고 더운데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습관들, 그런 것들을 조금씩 바꿔나가면서 건강한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우리가 좀 건강하게 이 여름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너무 처음부터 무리하시지 마시고요. 심장에 무리 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발부터 차근차근 올라오면서 찬물로 한번 씻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후기도 남겨주시고요. 또 몸에 변화들이 있으셨다면 제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또 저도 좋은 기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자님들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지금 여름이라서 계절적으로도 너무 힘든 시간들일 텐데요. 제가 힘이 되는 것들, 사소한 좋은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힘든 시간, 더운 시간 잘 극복하시길 바랄게요. 또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